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맨날 인사가 비슷한 것 같아서 한국은 어떻게 조금 더위가 꺾이고 있는가요?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아시겠지만 저는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캐나다는 전체적으로 한국보다는 추운 날씨고,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름의 더위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건조하고 약간 선선한 느낌? 낮에만 잠깐 덥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의 더위도 30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가장 심한 날이. 네, 그래서 아주 지낼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름만큼은 네, 이곳에서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 같아요. 방학이 두 달이라서 길다 보니까 한국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네, 너무 좋은데, 한국 가서 너무 좋은데, 너무 덥다고 그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초여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9월, 10월까지도 더울 텐데, 그 긴 기간을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개학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죠.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마지막 남은 방학 숙제 잘 정리해서, 그리고 개학 준비 잘 해서, 이제 2학기도 열심히 파이팅 외치면서 아이들 학교로 잘 돌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back to school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학교로 돌아간다는. 얼른 학교로 돌려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수학, 그 중에서도 연산이에요. 연산에 관심 정말 많으시죠?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똘똘하게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수학 시험 보면 연산 때문에 실수해서 틀려가지고 오잖아요. 요거만 맞았으면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지도 사실 많으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산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드리는 거고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네, 연산이 아무리 많이 훈련된 아이들도 아무리 똑똑한 친구들도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아무리 말이 빨랐고 아무리 야무진 친구들도요. 수학 계산을 하는 중에 실수로 하나 틀려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의 문제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얘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면 안타까움이 덜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는 문제, 연습했던 문제, 문제집에서 풀었고 할 줄 아는 무엇을 구하라는 문제이고 무엇을 써야 되는지 아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네, 연산을 실수하는 바람에 틀려갖고 오는 아이의 시험지를 보면 너무나 답답하죠. 네, 이거는 뭐 그걸 바라보는 모든 어른들의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산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정확도와 속도. 네,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만 연산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가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정확도죠. 정확하지 않으면서 빨리 푸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정확도가 더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데요. 정확하게 풀면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빨리 풀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만 풀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아요. 정확도가 높으면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초등학교 단원 평가를 볼 때요, 한 단원에서 뭐 10문제, 많으면 20문제 정도 풀고요. 대부분 친구들이 40분 시험 시간 중에서 20분 정도 만에 다 풀고 엎드려서 낙서하고 자고 뭐 화장실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시험을 보내요. 40분을 꽉 채워서 그거를 풀 만큼의 그 정도로 난이도 있는 문제나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천히 정확하게만 풀면, 그리고 한 번 더 점검을 했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단원 평가를 볼 때 시간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해서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까지 깊은 사고를 요하는 문제는 없고요. 그렇게까지 오래 생각했는데도 답을 못 찾았다 하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더 있어도 모를 수 있는, 그러니까 못 맞췄을 문제인 거죠. 그런데 속도가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요. 속도도 잡아야 돼요. 초등학교 때 미리 잡아놓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정확도는 분명히 잡아야 되고요. 초등학교 때.
정확도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속도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정확도가 제대로 준비가 된 친구들은요, 훈련이 잘 된 친구들은요, 웬만한 연산 문제집 풀리면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요, 한 페이지 다 맞습니다. 정답률이 100%예요, 100%. 그래서 연산 공부를 친구들이 조금만 훈련이 되면 다른 공부들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만만하게 생각을 해요. 수학 문제집을 풀고 심화 문제를 풀고 선행을 하고 사고력 수학을 풀고 하는 것보다 기계적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연산이 훨씬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산을 차라리 더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연산만큼 쉬운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정확도가 100%다. 정말 이거는 이제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실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속도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아요. 속도를 잡아주세요. 아시겠지만 초등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큰 그림은 초등학교 때 단원평가 100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네, 저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저희 아이 초등학교 시험 봐서 단원평가 100점 맞는 걸 목표로 지금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네, 100점 못 맞아도 돼요. 맞으면 더 좋죠. 맞으면 기분 좋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그때 기분 좋은 거고요. 그걸 목표로 공부를 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그림을 항상 강조를 드리고, 네, 당장 단원평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시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단원평가를 잘 맞는다고 해서 그게 이제 언제까지 뭔가를 보장한다는 뭔가 어떤 것을 보장한다는 그런 그 믿음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떤 것도 보장을 해주지 못할 거예요. 네, 두고 보세요. 정말 제 말이,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팍팍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들이 지금 단원평가를 잘 맞아오면요, 당연히 좋아요. 좋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한 10년, 적어도 10년은 더 공부를 할 거잖아요. 10년 동안 가지고 갈 바탕을 완전히 단단하게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학의 경우에는 최종 목표가 한국에서 입시를 치룬다고 할 때 대학교 수학 능력 시험이고 고등학교 3년간의 수학 내신 성적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필요한 거는 정확도와 속도 두 가지 모두입니다. 아시겠지만 수학 능력 시험 볼 때 잘 푸는 친구들 있죠. 만점 받고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특징 아시죠? 네, 시간 배분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푸는 친구들, 시간이 많았으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친구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시간 안에 풀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수능 시험 그 시험 문제 우리도 수능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알죠. 막 입이 떡 벌어지게 너무나 많은 시험 문제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읽어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시간 안에 다 해내는 게 관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물론 정확도에 문제가 있어서 실수를 해서 틀리는 친구도 있겠지만 정확도가 기본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 그 상태에서 이제 속도 경쟁인 거예요. 속도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속도 자체가 능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시간이 될 때 차곡차곡 저축하듯이 이왕이면 정확도도 잡아놓고 속도도 조금 훈련을 해놓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아이가 좀 연산을 풀다 보니까 좀 지겨운 마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똑같이 이렇게 한 페이지 풀고 한 두 페이지 푸나? 네, 두 페이지를 푸는데 또 이제 풀죠. 기계적으로 푸는데 이제 이게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정확도에는 본인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맨날 해야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확도가 아니라 속도를 목표로 하자, 목표를 좀 바꿔보자 라고 해서요, 이제 항상 한 페이지 풀기 시작할 때 알람을 맞춰놓고 풀고, 한 페이지를 푸는데 1분 안쪽으로 풀었느냐, 1분이 넘게 걸리느냐, 이렇게 해서 뭐죠? 걸린 시간을 기록하면서 풀기를 시작을 했더니, 남자아이라 그런가 모르겠는데 약간의 승부욕 같은 거, 그리고 게임이라고 느끼면서 좀 더 재미있게 의욕적으로 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 제가 그 연산 파일 보내드린 거 있을 거예요. 받으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일 맨 위에 몇 분 몇 초라고 나와 있어요. 네, 시간 걸린 시간을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그거 적는 거 되게 재미있어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뭐든 친구들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내가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많아요.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많고 그게 사실 어린이들의 특징이죠. 우리 어른들은 좀 아이고 귀찮아 이렇게 할 것도 친구들은 내가 할래 하면서 꼭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잘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알람을 맞추고 알람 시간을 확인하고 시간을 기록하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전권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연산을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점하는 것도 엄마한테는 일이고 또 아이한테는 되게 해보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귀찮게 그걸 다 하지 마시고요. 정답지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저는 정답지를 주고 이걸 하는 걸 좀 재미없어 하길래 계산기를 줘본 적이 있어요.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를 주고 계산기를 눌러서 나온 정답과 너가 풀었던 정답이 맞는지 확인을 하라 라고 하면서 했더니 이제 핸드폰으로 애들이 뭐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는 일에는 굉장한 흥미를 보이잖아요. 그렇게 만지고 싶던 엄마의 스마트폰을 막 계산기를 누르다 보니까 재미있다고 느꼈는지 이제 거기서도 또 열심히 정답을 맞추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인데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아이한테 이렇게 좀 주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의욕이 갑자기 막 이렇게 불릴 듯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재미있다고 또 하겠다고 하면서 연산을 한참 재미를 지금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연산에 재미를 붙여가면서 아이들이 연산을 조금 더 정확도도 높아지고 속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연산을 좀 재미있어 한다는 거를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산하는 것 정도는 1도 아닌 일이 된 거죠. 가장 간단하고 괜찮은 일, 해볼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산 하나라도 이렇게 잡으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확도 먼저 잡으시고 정확도가 거의 완벽하다. 거의 뭐 한 달 내에 한 번도 한 문제도 틀린 적이 없다 하시면 그때부터 속도를 위해서 좀 신경 써서 잡으세요. 속도를 잡으시고요.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만큼 초등학교 때 애가 즐거워서 연산할 때 좋아가지고 막 저렇게 연산 한쪽 풀어놓고 막 신나 할 때 그럴 때 잡아 놓으시면 돈이 많이 벌릴 때 돈을 많이 저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 돼서 막 급하게 정확도와 속도 때문에 막 쫓기듯이 그렇게 다시 연산 훈련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개인적인 말씀인데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연산을 시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고 계획이 바뀌어서 중학교 때 한 3학년은 조금 어떨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제가 공부시킬 계획을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도 중학교 공부를 시켜보지 않으면서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는 6학년 졸업하고도 꾸준히 되는 데까지는 연산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게 아이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제 조금씩 굳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해가면서 어쨌든 저는 이제 큰아이가 5학년이에요. 저보다는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구독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해보고 괜찮았어요 하면요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해봤는데 중학교 갔더니 연산 필요 없더라. 연산 굳이 안 해도 되겠어요 하면요. 그런 결론이 든다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요.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좋은 것만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확도 꼭 잡으시고요. 이번 방학에 정확도 꼭 잡으시고 슬슬 속도도 해보시고요. 아이들 직접 채점하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지겨워하면 알람 설정도 자기가 하게 해주시고 계산기로 계산하는 것도 아이한테 좀 이렇게 시켜서 계속 매일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좀 지겨워 보인다 아니면 뭐 조금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아이가 마음이 좀 들떠 있다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러면요 놀이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런 아이디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도와 속도 모두 잡으시는 어머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누르면 아침 9시에 제 영상이 뜰 때마다 이렇게 알림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남편 핸드폰으로 해봤는데 9시에 딱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종 모양 한번 눌러봐 주세요. 그러면 까먹고 있다가 이렇게 탁 눌러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늦더위 조심하시고요. 네, 아이들과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